보수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까지 찾아가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김대중 뭐 이런 진보 성향의 진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박태준 전 총리까지 좀 찾아다니면서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여지셨습니까? 저는 저 통합을 권력 통합으로 자꾸 읽혀요. 권력 통합으로 자꾸 읽히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저런 행보 자체는 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해왔던 분열적인 정치 행보,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선별적인 선택, 그리고 처분적 법률을 양산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입장을 내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덮는 행보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입법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수락연설을 통해서도 보면 말씀은 통합을 14번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구여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글쎄요 청산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서려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란 세력이라는 사실 의미가 서려 있는 과거 퇴행이라는 단어 쓰시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내란행위다라고 사실 그것들을 보면은 구여권 보수층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국정농단으로 프레이밍하고 적폐청산을 이어졌던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은 저렇게 묘역 참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행보나 그다음에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시든가 번복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행보를 이어가시면 그나마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통합선대위도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윤여준 전 장관은 이 대표 체제로 과연 민주당이 지속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의 난을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목소리 그리고 오늘의 목소리 이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체제라는 게 저런 식으로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걸 다 희생하다시피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온 거잖아요. 이게 과연 야당에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럼 국민에게 이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전 다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장관님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 네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막 높은 자리 줘야 되나 보죠. 왜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일 유력한 분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언제였습니까? 이게 2023년 8월이었습니다. 2년 전. 2년도 채 안 됐는데 야당에 도움이 되냐? 국익에 도움이 되냐?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영입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락했습니다. 내일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김용태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현실하고 타협하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현실과 타협했다. 2023년도에 윤여준 전 장관이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나 사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약 89%의 높은 득표율로 민주당의 후보가 됐는데 87 헌법 체제 이후에 89%의 당내 경선으로 후보가 되는 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하셨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의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바뀌어서 다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러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것은 윤여준 장관께서도 뭐 상대적으로 뭐가 바뀐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실하고 좀 타협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성추인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의 목소리를 저희가 확인을 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요? 제일 유력한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그분을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조언을 할 겁니다. 자문을 할 거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본인이 조언한 것들을 안 지키게 되면은 아마 윤여준 장관이 내가 조언한 것들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더니 뭐 바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이후에 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후보일 때는 뭔가 다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후에는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윤여준 장관의 말을 저는 허투루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여준 장관도 받아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 좀 전에 봤던 주제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뭐 단일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인생 30년 동안 국민의힘을 계속 비판해오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정치고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여준 전 장관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 현실과 타협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정치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